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 무릎 절골술 그러죠? 근위 경골 절골술, 다른 말로는 오다리 교정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물들은 나중에 천천히 알아볼게요. 엑스레이가 가장 중요한데요. 술전에 엑스레이를 찍어봅니다. 가만히 서서 찍는 양측 체중 부하를 꼭 하셔야 돼요. 가만히 서서 앞에서 뒤로 찍는 엑스레이 검사, 또 뒤에서 앞으로 찍는 검사, 또 옆에서 찍는 검사, 설계골의 모양을 찍는 검사까지 해보게 되고, 하지 전장을 찍는 엑스레이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고관절부터 무릎, 발목까지 다 찍는 하지 전장 엑스레이를 다 찍어보는 거예요. 찍어서 우리가 모양을 확인을 해보는 거죠. 또 스트레스 엑스레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준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듯이 어쨌든 부하를 준다는 거죠. 부하 검사라고 하는데, 이 검사도 사실은 하면 좋아요.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모든 환자를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 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하면 좋아요. 그래서 무릎이 있으면 안쪽에서 체중 부하를 이렇게 손으로 민다든지 아니면 밀어요. 이렇게 밀어서 네반 꼬다리를 만들어줘. 네반.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또 밀죠. 그러면서 무릎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X자단이 되는 그런 외반 검사. 그래서 내반 부하, 외반 부하 검사까지 해주면 좋다 그러죠. 이거는 엑스레이도 이렇게 다 찍는데 수렴각이라고 해요. 수렴각, 수렴. 컨버전스 앵글이라고 하는데요. 컨버전스 앵글. 정의를 따지다 그러면 양눈으로 보잖아요. 양눈으로 본다든지 또 카메라 렌즈가 두 개가 있다 그래요. 그랬을 때 물체를 바라볼 때 직선이 이루는 눈이 이렇게 뿅 쏘는 거죠. 했을 때 삼각에 의한 사이각이죠. 우리가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카메라가 두 개가 되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찍었을 때 뭐 다르죠? 이렇게 찍었을 때 각이 다르고, 이렇게 찍었을 때 각이 다르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사이각을 수렴각, 컨버전스 앵글이라고 그러죠. 엑스레이 위치에 따른 변화를 우리가 잘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엑스레이 어떻게 찍느냐? 너무 안쪽에서 찍는 것이 아니냐? 바깥에서 찍는 것이 아니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 유무를 잘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 전장이 중심선이라고 그래요. 중심축의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가 고관절의 중심을 먼저 찍게 됩니다. 고관절의 중심, 여기를, 그 다음에 무릎의 이제 중심이에요. 경골극이라고 그러죠. 경골극의 사이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또 발목에는 거골의 중심이죠. 여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심선의 라인은 이렇게 긋게 되는데, 근데 여기를 이렇게 끌 수 있죠. 근데 이걸 우리 해부학적인 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꺾게 되면 해부학적인 선이 되겠고, 여기를 꺾지는 않고 여기를 꺾게 돼요. 기계적인 라인이라고 해요. 기계적으로 걸어갈 때 그대로 고관절부터 발목까지 가는 라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선을 그어보는 거죠. 이 선, 중심축의 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선이죠. 이 선이 안쪽으로 좀 지나가면 다리가 이렇게 오자다리가 돼 있는 거죠. 네반, 이렇게 네반이라고 하죠. 네반.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진 거예요. 바루스라고 하는 네반, 오다리는 각현성이 생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퇴경골각의 정렬 상태, 대퇴랑 경골의 그냥 각의 정렬 상태. 두 번째는 관절염 등으로 인해서 안쪽으로 그냥 내측 구획이 축소가 된 거예요. 관절염이 생기니까 여기가 쪼그라드는 거죠. 여기가 쪼그라드니까 당연히 각이 이렇게 휘어지는 오다리가 되는 거고요. 또 바깥쪽에 있는 외측에 있는 인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측 관절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가 벌어지니까 여기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예요. 대퇴경골각 자체가 원래 그런가? 원래 오다리인가? 아니면 여기가 후천적으로 뭔가 여기가 연골이 없어져서 좁아졌는가? 한쪽이 외측 인대가 안 좋아서 늘어났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특히나 외측 인대가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스스로 잘못되면은 여기가 안 좋은 분들은 교정을 했는데 더 늘어난 경우가 있어요. 많이 늘어나거든요. 과학 교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반, 외반 스트레스 엑스레이로 그런 것들을 잘 측정을 해야 우리가 수술하고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필수 고려사항 세 가지가 또 있다 그래요. 절골술의 방향이죠. 방향.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여기가 우리 절골술의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절골술의 방향. 그리고 절골술의 위치가 또 중요하죠. 여기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할 것인가? 방향, 위치, 부정정렬의 정도, 얼마만큼
O다리가 돼 있느냐, 세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휘어진 것을 알고, 그리고 위치를 찾고 어디를 할 것이냐, 1번, 2번, 3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방향은 어디로 할 것이냐 등등을 잘 알고 있어야 될 필수 고려사항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술하고 결과가 다 좋을 수만은 없어요. 수술하고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불충분한 교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O다리가 10도가 돼 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아직 5도 정도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불충분한 교정이 될 수도 있고, 교정을 했어요. 교정을 했는데 올해 X자 다리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교정이라고 그러죠. 과교정이 될 수도 있고, 술전 계획이 부족이에요. 수술 전에 어디로 할 것인지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는데 수술 전에 계획이 좀 부족했다. 수술 수기의 부족이다. 수술을 하는데 잘해야 되는데 뭔가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같은 말로는 또 술자의 경험이라고 또 할 수도 있겠죠. 수술하는 사람이 경험이 없다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해지겠죠. 이런 결과들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어쨌든 간에 경험이야 싸우면 되고,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계획이다. 얼마만큼 교정을 하고 어디에서 얼마만큼 할 것인지를 수술 전에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들어온 게 좋겠죠. 이제 그래서 이게 어떤 계획이냐라는 거에 따라서 후지사와라는 선생님이 나옵니다. 후지사와 유명한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62.5라고 합니다. 62.5. 62.5. 62.5. 그래서 이 62.5는 뭐냐면 경골의 이제 고평부라고 그래요. 요 위에는 여기도 경골의 고평부에 안쪽에서부터 여기가 0%까지는 우리가 100%를 봤을 때 여기가 50%가 되겠죠. 50%. 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죠. 여기가 25%가 되겠죠. 75%. 이렇게 봤을 때 요하고 여기 사이 간격이 62.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62.5% 라인이다. 그래서 이게 후지사와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체중 부하점이라고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지나갔을 때 무릎이 가장 안 아프고 가장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후지사와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뭐 계속 정설로 남아 있어요. 이 포인트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점으로는 경골의 크기가 좀 다를 수 있죠. 한쪽이 큰 사람도 있고 바깥쪽이 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크기가 다 다르게 되면 후지사와 포인트가 잘 맞지는 않더라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후지사와 포인트를 가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덜 가게 되면 과교정이 돼요. 그게 문제예요. 꽤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잘못 가게 되면 75% 넘어가게 돼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바깥쪽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바깥쪽이 약한 분들은 넘어가게 되면 이게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좋긴 좋은데, 이까지 빼면 좋은데 너무 가버리니까 문제가 되더라 라는 거죠. 물론 덜 교정이 돼서 뭐 한 50%까지 된다 그러면 뭐 상당히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12.5건 75% 넘어가게 되면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후지사와 포인트의 단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수술을 62.5%에 다 맞출 수는 없거든요. 하다 보면 의사도 신이 아니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수술할 때는 우리가 누워서 하거든요. 서서 수술을 어떻게 해요? 누워서 하거든요. 마취해서. 누워서 하기 때문에 체중 부하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체중 부하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이상적으로 우리가 절골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서서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어떤 선생님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술하다가 마취하다가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체중 부하를 해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되죠. 마취하다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다. 정하기는. 어쨌든 간에 이 포인트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미니아치 선생님이에요. 미니아치 선생님은 절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후지사 선생님은 체중 부하를 이쪽으로 가게끔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미니아치 선생님은 후지사와 선생님의 이 포인트로 가는 방법을 계산을 해내셨어요. 대단하죠. 이분도 대단하지만 이분도 역시 대단해요. 그래서 체중 부하선을 이용해서 교정 각도를 수술 전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정형외과적인 절골술을 하는 선생님만 알고 있는 부분이 되는데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싫다고요? 그래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잠깐만 보면 돼요. 선을 꺼요. 중심선을 끊는다. 1번. 이거를 우리가 1번이라고 그러고 이걸 S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두 번째는 동골 고평부에 후지사와 포인트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로 치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후지사와 포인트까지 가는 선을 좀 꺼요. 그래서 길이를 맞춰야 돼요. 여기까지 가는 선을 2번이다. 여기는 S 다시 라고 이야기하죠. 2번 선을 좀 껐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번 선, 자꾸 선이 많이 나오는데 다 끝나가요.
외측 경골 절골 부위라 그래요. 절골 부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2번에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여기 이 점을 포인트 D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포인트 D. 그래서 여기로 치면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포인트 D. D에서 발목 중심으로 끈 선을 3번 선이라고 그래요. 이 선은 3번, 4번 선도 꺼봐야 돼요. 외측 경골 절골 부위 이 점에서 2번 선 S 다시 이 선까지 걷는 선을 또 꺼요. 그래서 이거는 4번 선을 껐어요. 이제 선 다 껐어요. 더 끌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알파 각을 구해야 됩니다. 알파 각은 3번과 4번 사이의 간격이에요. 여기가 3번이잖아요. 이 선 4번 이 사이의 간격이죠. 이 간격 이걸 우리가 알파 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알파 각까지 구해지면 거의 다 끝났어요. 여기에 우리가 절골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여기죠. 2번 선인데 여기 이 절골하는 선을 이쪽으로 긋게 되고 여기를 O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여기서 O에서 얼마만큼 벌려야 되느냐 5-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5-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이 각도가 알파가 된답니다. 알파. 이 알파를 여기에 적용시키게 되면 각도가 되고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래서 미니아치 방법은 이제 요약을 해보게 되면 3번과 4번이 이루는 각이 되고 이상적인 각도를 얻게 되고 길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이 절골술의 위치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내측 경골 여기서부터 4cm 정도 아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4cm 정도 아래에서 이렇게 만들면 된다. 여기가 4cm가 되겠죠. 그리고 또 절골의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나왔죠. O 포인트, O' 포인트, D 포인트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2번과 3번 사이의 간격이 가장 중요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방적으로 하느냐 폐쇄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절골 부위는 관절선에서 2.5cm 정도 하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쪽은 4cm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다 맞지는 않아요. 이게 4cm, 2.5cm는 다 맞지는 않고 잘 봐야 돼요. 귀골의 위치라든지 그런 걸 잘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대략적으로 그냥 참고만 하는 수준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알파각을 구하는 거예요. 요약을 해볼까요? 선을 꺾고 1번 선 꺾고 2번 선 후지사와 포인트를 꺾고 여기서 또 D점에서 꺾고 오고 알파각을 구해서 이 알파각으로 여기를 만들어서 O' 포인트를 만들어서 절골을 해주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O 포인트가 상당히 또 중요해요. 외측인 D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끊는 거는 아무나 끌 수가 있어요. O 포인트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해요. 또 D 포인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과정도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O 포인트, D 포인트는 이거는 미니아치 방법은 제가 대략적으로만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건 좀 더 사실은 저는 이 방법에서 다른 방법까지 같이 쓰고 있거든요. 좀 변형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런 거는 뭐 더 여러분들까지는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폐쇄형으로 하기도 합니다. 폐쇄형으로 외측에 있는 경비골 우리가 관절선에서 해요. 여기서 하기도 하고 뭐 잘 안 하죠. 폐쇄형 요즘에 인기가 없어요. 개방형만 많이 하고 있죠. 단점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다 좋은데 컴퓨터 화면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확대 또는 좀 축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후지사와 선생님 뭐라고요? 62.5를 기억해야 되고 미니아치 선생님은 후지사와 포인트로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 이런 알파각을 구하는 심오한 방법을 계산을 해내셨죠. 대단하시죠? 이 두 분 다 대단하신 선생님이라서 박수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짝짝. 여러분들 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봤는데 좀 제가 그림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서 좀 다른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사와 포인트를 살펴보면 62.5%죠. 그래서 경골의 고평부의 라인에서 가운데가 50, 안쪽은 0, 끝에가 100, 바깥쪽이 했을 때 4등분으로 나누었을 때 50에서 75% 사이가 62.5%가 되겠죠. 이 점이 되겠습니다. 이 점으로 우리가 체중 부하가 들어간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후지사와 포인트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안쪽이랑 바깥쪽이 좀 크기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안쪽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골 고평부의 라인이
50%라고 봤을 때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가운데 여기가 사실은 55%가 딱 가운데가 될 것 같아요. 경고록 고평부의 라인인데 실제로는 여기가 좀 이렇게 골고루 튀어나왔다 보니까 좀 더 안쪽으로 지나가 50%가 62.5%가 이 선이 되죠. 경고록 고평부가 뾰족뾰족하게 생겼는데 뾰족뾰족한 부분이 62.5%가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좀 후지사와 포인트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골극을 뼈가 튀어나온 것을 우리가 교정을 한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만일에 뺀다 그러면 한 3% 정도 뽑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아니라 66% 정도 이 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62.5%를 딱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수술이 이상해져서 70%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70%, 75%, 심한 80%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후지사와 포인트는 좋긴 좋은데 이상적인데 너무 이 선을 지키려고 넘어가다 보면 안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후지사와 포인트보다는 그냥 50에서 62.5% 사이가 좋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후지사와 선은 최후의 선이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최후의 마진이라고 보고 이 사이에 가는 것이 목표라고 저는 보고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후지사와 포인트의 라인은 끊는 방법이죠. 이렇게 중심선의 라인 S 끊고 S-를 후지사와 포인트로 끊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알파각을 구해서 알파각이 5-가 되니까 종이를 돌려보는 거지. 알파각만큼을 종이를 돌려보면 5다리로 돼 있던 것이 일자다리로 펴지죠. 알파각이 중요한 거죠. 알파가 얼마만큼 벌릴 것인가 벌려주는 라인. 그래서 금속판 고정을 해주고 교정이 잘 되죠. 미니아치 방법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죠. 제가 화이트보드에 S 선 긋고 S 선 긋고 그 다음에 D 포인트를 잘 찾아야 돼요. 이 D 포인트 찾는 것도 핵심 포인트예요. 어디로 할 것이냐? D 포인트가 DS 선 긋고 3번 선 긋고 4번 선은 DS 다시까지 선을 긋고 그래서 S, D, S-가 이루는 각이 알파각이 되고 이 알파각을 여기에 적용시키게 되면 O, 선이 O, O, D, O-가 알파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정을 해주게 됩니다. O 포인트 구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 D 포인트 구하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에 따라서 미니아치 방법이 달라지게 되겠고 또 이게 S- 이 선을 끌 때 과연 이게 후지사와 포인트를 어떻게 정확하게 끌 것인가? 꼭 그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덜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미니아치 방법에서도 우리가 이런 전통적인 방법에다가 조금 이게 변형을 해야 돼요. 이 방법만 꼭 고사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상해지기 때문에 이 방법에다가 뭔가를 좀 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잘 모디파이드 교정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교정각의 목표 이야기합니다. 컨벤트리 선생님은 우리가 해부학적인 축이라 그래요. 아나토미칼 발구스,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외반이 8도 정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허니고 선생님은 우리가 기계적인 축, 우리가 서 있을 때 그 라인이에요. 고관절부터 발목까지. 3에서 6도 정도 우리가 바깥으로 약간 발구스, 외반되는 것이 좋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오다리보다는 약간 X자 다리가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다리보다는 약간 X자 다리가 무릎에는 이상적이다라고 이 두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죠.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덕대리 선생님은 퍼센테이지를 정한 거죠. 그래서 62에서 66%가 지난 것이 좋더라라고 이야기하고 62.5 후지사와 포인트보단 조금 더 갔죠. 66%까지. 바깥쪽만 봤을 때는 30에서 40%더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또 미니아치 선생님은 이 방법을 따라서 60에서 70%더라. 공통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좀 바깥쪽으로 빠지는 것이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죠. 예전의 방식이고 요즘엔 잘 안 쓰죠. 이 방법은 절골 쓰는 이 플레이트가 금속판이 예전에 좀 짧은 거 쓰는데 요즘엔 좀 긴 거를 다 쓰고 있죠. 미니아치 방법 제가 설명했다시피 그런 어떤 포인트를 잘 잡아서 힌치 포인트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고 알파각을 잘 교정을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죠. 각을 구하는데 요점을 라인이 이게 1번 선이죠. 2번 선인데 여기가 이제 좀 안쪽으로 지나가고 이게 적당하게 교정이 돼요. 이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8도 정도 교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언뜻 보입니다. 그냥 확실한 건 정확하게 재봐야 돼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보시죠. 언뜻 보더라도 중심선이 라인 이쪽으로 지나가죠. 아예 그냥 이 선이 중심 라인 1번 선의 라인이 이 무릎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한 10% 되겠죠. 이런 경우는 상당히 각이 커져요. 제가 이 각은 이거보다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교정각이 8도 정도라고 7도에서 8도라고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커요. 15도를 교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5도라 그러면 교정을 할 때 밀리미터로도 환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더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적당한 교정이고 이거는 많이 교정해야 되거든요. 7도, 8도 됐을 때 우리가 교정하는 것이 좋아요. 많이 휘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까지 많이 휘어지게 되면 15도 이상 교정하게 되면 상당히 뼈에 안 좋아요. 뼈가 잘 붙지 않을 수도 있고 수술하다가 골절이 생겨요. 골절. 이쪽 부위에 골절이 생겨도 뼈가 또 잘 안 붙겠죠. 많이 벌어지니까 뼈가 잘 안 붙기 때문에 부정유합, 지연유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참으면 안 돼요. 이 정도 됐을 때, 적당하게 됐을 때 우리가 수술하는 것이 좋더라. 너무 참으면 안 좋다는 거죠. 적당하게 아플 때 와서 우리가 수술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가 되고, 후지타와라든지 뭐 이런 미니아치는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포인트 구하고 우리가 각도하는 거는 수술하는 선생님, 집도의 선생님이 다 연구하는 방법이고, 여러분께서는 후지타와 포인트라는 게 있구나, 약간 밖으로 빠지는 것이 좋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나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좀 어려운 내용이죠? 후지사와 선생님도 어렵고 미니아치 선생님도 어렵고 어쨌든 어려워요. 하지만 이거는 수술하는 선생님이 잘 수술해서 수술만 잘하면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꼭 절골수를 잘 받고 꼭 건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구하신 분들은 꼭 다시 축구 복귀하시고, 여러가지 노동일 하신 분들은 꼭 현장에서 건강하게 안 아프게 일 잘하시고, 청소 일이라든지 여러가지 또 힘든 일을 하시는 여자분들까지도 수술 잘 받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